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전 매매를 도와드릴 전세혁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우리가 세력의 시간 끌기라는 걸 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느끼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큰 양봉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가격대를 정하고 조건값을 구했습니다. 이 조건값은 재상승으로 가는 조건값을 구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양봉을 만났으니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조건값을 구해서 그걸 지켜내준다면 대한광통신 우리 가져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 우리의 목표가는 이 고점대 구간에서 추세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고점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결국에 저는 22,000원대 최고가가 있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는 한번 이번 달에 매도를 한번 해주고 나서 끊어주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이 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반등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이제 물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즉 소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소화라는 게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대한광통신이 7,000원대부터 엄청난 상승 탄력을 갖고 올라왔고 그 상승 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을 눌렸던 만큼 그 다음번에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 고점 구간에서 절반까지 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번 좀 찝어주고 가야 되지 않나. 요렇게 조금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땐 제가 뭘 드립니까? 자, 단타 추천가를 한 번씩 드리죠. 그리고 또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또 단타 추천가 한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기준이 대한광통신이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잖아요. 눌렸다 가고 흔들렸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흔들렸던 저점을 맞출 수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광통신 이 스윙 타점은 제가 또 따로 드릴 건데 스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타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과 또 우리가 매수해서 또 여기서 매도를 했듯이 또 이번 타이밍에 또 잘 매수를 한 부분을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일단 스윙 타점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스윙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재상승이 유지가 되는 조건을 한번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단타 축구점가까지 하면은 오늘 내용 또 꽉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대한광통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신고가라고 덧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덧글 하나씩 달아주신다면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적어도 매도로 나오면서 이 더 높은 가격에 우리가 팔 수 있는데 약간의 흔들림으로 매도해버려서 가지고 수익을 못 챙기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대한광통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4월 30일이죠.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세력의 시간 끌기로 해서 올라왔다는 내용인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재상승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건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도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어쨌든 이 수급만 한번 붙어주면 여기서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어디 구간에서 물리셨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줄 거고 추가적인 고점을 형성할 거냐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그날의 변수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죠. 여기까지 보신다면 지금 양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예측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점에 물릴 것이냐 혹은 재차 하락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라는 부분들을 오늘 체크하면서 재상승의 조건 유지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나왔던 흐름을 보면은 16% 올라오고 또 거래량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수급창에선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600억이 들어왔고 기관이 들어올리고 개인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들은 아직까지 좀 이 하락 구간에서 매수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 지금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려면 수급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렇게 빠지면은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1개월 동안 대한광통신의 대차거래 추이입니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대차거래, 즉 매도를 하려고 공매도하는 수량들이 좀 들어왔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매도가 다 나갔어요. 이 매도했던 자리가 4월 21일부터 4월 23일인데 이거를 한번 차트로 놓고 보시면 4월 22일과 3일이죠. 이 구간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날 안 떨어지니까 겁을 먹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나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일단 오늘 거는 안 나오죠. 이게 저녁 8시가 넘어야 되는데 이 8시 이후에 제공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빠지는 형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사실 이 구간에서 매도한 수량은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 위를 본다 하더라도요, 4월 14일이 최고점이죠. 4월 14일 날 본다 하더라도 이때 공매도 수량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죠. 대한강통신이 워낙에 상승 탄력이 좋다 보니까 올라오면 오히려 세력들이나 공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쫄아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한강통신은 지금 공매도나 이런 부분에 크게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본다면 오늘 오전장에 엄청나게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나서 17,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끝났어요. 이 저점은 계속 올려주고 있다라는 측면이지만 내일은 이 18,000원 구간에서 흔들기가 만약 나온다면 우리가 단타 관점을 한번 체크해볼 가격을 구해볼 건데, 일단 먼저 일봉상에서 걸리는 자리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보냐, 기준점으로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17,000원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급락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반등이 나왔던 시도했던 구간을 윗꼬리로 맞으면서 추가 하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 구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고점 자리는 당연히 전고점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 그리고 이거는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나왔던 음봉의 시가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서 더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7,200원대가 깨지면 안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력들이 숨겨놓은 가격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매매를 해왔잖아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양봉이 뜨는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의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위에 봤을 때 그 양봉 구간에서 15,000원대 구간으로 잡고 우리가 단타 가격 볼 수 있다 그랬죠. 15,000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를 살짝 해가지고 올라오면 단타성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랫꼬리를 달았던 저가가 14,600원입니다. 그래서 단타 구간 한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 날도 마지막 날이죠. 4월 28일 날 구간에서 제가 14,600원대만 지켜내주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격을 한번 14,600원을 정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14,600원, 800원 이 정도 자리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이틀 동안 되면서, 그리고 양봉이 뜨면 이런 강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단타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내일 만약 추가적인 상승 위에서 흔드는 그런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봐야겠죠. 보시면은 오늘 분봉 차트입니다. 5월 4일 날 분봉 차트고,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3분봉이고요. 올라가는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번 17,000원대를 깨는 그런 형태로 보이다가 17,000원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18,200원 위를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즉 시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바로 나와준다면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등할 때는. 그렇지만 내일 시가를 구간을 형성을 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나서 또 양봉을 띄우는 이런 일반적인 양봉 흐름대라면은, 오늘 분차트 구간에서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남겨드린 바에 의하면 16,500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500원 언저리 정도 수준에 만약 눌림이 나온다면은 17,000원대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16,500원 정도 수준이 만약 눌려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3% 정도 손절을 잡고 진입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셔가지고 이번에도 아래쪽에 나오면은
큰 욕심 없이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스윙 타점 같은 경우 우리가 끌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챙겨가는 게 만약 플러스 기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격대도 구해가지고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보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경고매매법과 이 대한광통신이 어떻게 광통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HBM의 필수 결핍 구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스윙 타점이 나가거든요. 스윙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즉 문자를 보내드리고 영상 남겨드리니까 이런 공부와 타점들 구독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한광통신은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7,000원대 구간에 있는 구간에서 6,000원대 구간부터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상금을 다 때려박아서 사야 되는 정말 절실한 테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 왔을 때 17,700원 쪽 18,000원까지 가는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고점 구간에서 밀리는 타점에서 이렇게 급한 구간에서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 영상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들을 우리가 챙겨가면서 결국에 고점 구간에 왔을 때 그런 고점 타점을 알아야 되는데, 고점에서는 변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시장도 많이 작용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테마 섹터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일괄적으로 나오거나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부터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점의 징후인 이제 패턴이라든지 세력의 이탈,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 타점 보내드리면 이번에 꼭 같이 잘 파실 수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보내드리고 나니까 못 팔았어요, 화장실 갔어요 라고 해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결국에 나중에 보시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일단 배제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빠지는 거 겪지 않고 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다시 하면 또 다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를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한광통신 제가 이렇게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문자 남겨드리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최고점에 나오는 이 추세 고점에서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문자 한번 신청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도 타점 구간에서 매도 문자 한번 보내드릴 거고,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최고점 매도할 때까지 홀딩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요점 정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 있고,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가지고 2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에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운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인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고,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이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에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에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우리는 계획이 잡혔을 겁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유지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을 폈기 때문에 유지선을 깨지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가 전고점을 노리는 구간까지 우리가
함께 가져갈 거고 그 가져가는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건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대차거래 즉 공매도라는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눌림이 나올 때는 16,500원 정도 수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무리가 없고 이 구간은 오히려 밀렸을 경우에는 단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흐름에 나왔을 때 만약 이제 세 번째로 스윙 타점이 만약 나오는 구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언제가 밀리든 간에 유지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이 세력의 매집가인 이 역전 밴드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은 이 12,500원대 위로 또 올라왔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가들이 세력들도 매수해서 끌어올리니까 단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력의 매집 가격이 지금은 이 12,400원 이런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 구간으로 볼 때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12,000원에서 이제 13,000원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13,000원 수준이라고 일단 놓고 보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는 당장에 오지는 않겠지만 이 구간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구간에서 아래쪽에 올라오면 이 구간에서는 스윙 타점이 될 거다. 그래서 스윙 타점 구간에서 제가 문자 한번 보낼 테니까 스윙 구간 그리고 좀 끌고 가는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타점 신청하셔가지고 그런 매수 타점도 함께 공유하셔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공부 계속 또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윙적인 자리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이번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가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인지 이 아까 가격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끝까지 보신 분들은 파동까지 한번 가져가시죠. 자, 파동에 보시면 일단은 저가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18,800원이죠. 19,000원 자리가 될 거고 이 자리랑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 구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대한광통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승리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